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게 바뀌었죠. 얼굴을 맞대는 만남이 반강제적으로 금지가 됐고 그렇게 1년 반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는 비대면이 익숙해졌다. 오히려 대면이 불편하다 하는 분들도 늘어났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만든 여러 가지 풍경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의 세계입니다. 메타버스가 뭐야? 뭐 지하철, 택시, 버스 할 때 그 버스야?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전 세계 기업들,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이곳으로 모이고 있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적어도 뭔지는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메타버스 전문가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의 이인복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메타버스 말부터 어려워요. 이게 버스, 택시 할 때 그 버스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예요 그러면? 보통 요즘에 빨리 메타버스에 올라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버스 아니냐 저 진짜 버스인 줄 알았어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메타버스의 앞에 있는 메타가 우리 메타인지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뭔가 좀 초월적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버스가 유니버스. 유니버스. 그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현재가 아니라 뭔가 초월적인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좀 아득하게 먼 이야기처럼 이제 들리죠. 예, 현실을 초월한 세계 네네. 메타버스. 근데 이 이야기가 원래 시작된 게 92년도에 나온 소설에서 시작됐던 얘기였는데 이 소설에서는 그 사이버 스페이스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VR 기기를 쓰고 예. 햅틱 슈트라는 옷을 입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 세계 속에 내가 하나 더 있는. 그렇죠. 이렇게 시작했던 개념이 지금은 오히려 좀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합니다.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예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볼 텐데 자 화면을 좀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여러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상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영상. 사랑하는 2021년 신입생 여러분, 순천향대학교 21학번 새내기 총장 김승호입니다. 서은서, 나는 순천향대학교에 입학하여 훌륭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것을 자, 지금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2527명의 신입생을 대표하여 순천향대학교의 입학식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막 뭐라고 그래야 돼요? 좀 아바타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캐릭터들이 저도 신입생이에요. 막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 자, 이걸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역시 이제 아바타를 활용한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메타버스가 활용되는 분야 중에 요즘에 교육이 제일 많이 좀 뜨고 있습니다. 교육이 아무래도 아이들이 집에 있고 예. 특히 성인들도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 재택근무라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신입사원 연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입학식이라든지 시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화성의 시스템도 쓸 수 있지만 예. 조금 더 재밌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내 아바타가 네. 제가 만든 제 아바타, 제 부캐가 저 메타버스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 현실 공간이 있다면 네. 내 아바타가 사는 메타버스란 공간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예를 더 들어보죠. 예. 코로나 시대에 여행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예시인데 이거는 움직이는 영상은 아니고 사진이네요. 어떤 아바타가 분홍색 자켓을 입고 대나무 숲을 걷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활용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외출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여행 가자 이게 아니라 각자 집에 있는데 네. 우리 한번 시민공원 가볼까? 한강공원에 모여볼까? 네. 이렇게 하면 메타버스 안에서 각자의 부캐로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 부캐라 네. 이 대표님 부캐가 같이 한강에서 만날 맞습니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한옥마을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럼 한옥마을을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거기 안에서 뭐 과자도 사 먹으면서 걸어다닌다든지 그럼 못 갈 곳이 없겠네요. 같이 그렇죠. 우리 헐리우드도 갈 수 있겠네요. 뭐든지 만들 수가 있고 요즘의 특징이 채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목소리로 다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목소리로. 예, 그래서 회의도 할 수가 있고 놀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상황극을 만들어서 연극이나 영화제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블랙핑크의 팬사인회가 메타버스에서 열렸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한번 보여주죠. 예. 2020년 9월에 그 메타버스 공간 중에 하나 제페토라는 거기에서 팬사인회를 이렇게 열었답니다. 여기에도 지금 블랙핑크 멤버들이 다 아바타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아바타가 들어가 있고 블랙핑크 하우스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팬분들이 저 사인회가 끝나더라도 그 맵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블랙핑크의 굿즈도 볼 수 있고 영상도 볼 수 있고 살 수도 있어요. 구매도 할 수 있죠. 와.
저 옷을 똑같은 걸 입고 나서 내 네. 아바타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또 예. 자랑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정치인들은 네. 그 메타버스 안에서 지금 유세도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저 사진은 뭐죠? 이것도 역시 제페토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한 건데 요즘에 정치인분들께서 이제 대선 캠프를 차리는 경우들이 네. 좀 늘고 있어요. 캠프를 차리고 난 다음에 메타버스 안에다가 그렇죠. 오게 되면은 같이 만나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든지 그럼 제 아바타가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거기서? 있습니다. 지금 이분은 누구세요? 이낙연 후보예요? 네, 맞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메타버스 안에 공간에 캠프 차려놓고 네네. 온 지지자들하고 거길 찾아온 지지자들하고 사진 찍는 네, 거군요. 같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직접 들어갈 수 없다라면 아바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친구를 추가하게 되면은 그 아바타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활용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지금 뉴스쇼 공개 방송을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1년 반째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 메타버스 안의 세계에서 제가 부스를 차려놓고 여기 지금 뉴스쇼 댓글쇼 공개 방송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네, 하면 여러분의 아바타가 다 거기 몰려들 수 네 있어요. 가능하죠. 그럼 제 목소리로 거기서 뭔가를 하고 여러분은 구경하시고 지금처럼 이게 라이브 방송으로 가능합니다. 한 100명 정도가 모여서 앞에서 말씀을 하시고 다른 분들 자기의 의견을 손을 든다라든지 하하. 뭐 액션을 보내면서 하트를 보낸다라든지 참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근데 장점이 자기의 얼굴이 공개가 안 되고 네. 아바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바타로. 오히려 또 표현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그 그러네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죠. 제 아바타니까 제 마음대로 예쁜 옷도 입힐 수 있고 가능하죠. 얼굴도 좀 더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예, 얼마든지 그렇죠. 가능. 화장을 안 하고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제 아바타니까. 네. 그럼 이게 언뜻 듣다 보니까 예전에 왜 싸이월드 있잖아요. 네. 이번에 뭐 새로 재개장했습니다. 네. 과거의 싸이월드하고는 어떻게 다른가? 다르진 않고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싸이월드가 나온 게 1999년이었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죠. 그다음에 2003년도에는 이제 린든랩이라는 데에서 세컨드 라이프라고 하는 게임을 또 만들었어요. 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게임이 말 그대로 우리의 다음번 세상이다. 이 안에서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요. 나를 닮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예. 굉장히 재밌었던 게 부동산을 살 수가 있어요. 땅을 사요? 예,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임대를 줄 수가 있고 하와이 저 땅 내가 사겠다 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게 2003년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요? 여기 기업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채용 공고를 하기도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광고를 하기도 했었어요. 가장 큰 장점이 이 안에서 벌어들인 돈으로다 예. 달러로 환전까지 가능했었습니다. 예. 이게 이미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메타버스가 다시 돌아온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초기 형태가 예전 싸이월드 같은 그렇죠. 거고 거기서 도토리 샀잖아요. 네, 도토리 썼죠. 하지만 제가 거기서 뭘 팔 수는 없었는데 네네. 이제는 제가 거기서 제 굿즈도 팔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달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달라진 점입니다. 확실하게 달라진 점.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가 벌어지는 것에 네. 대해 지금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예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보여주십시오. 예. 대표님, 네. 모델하우스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하우스인데 모델하우스라든지 어디 우리가 갈 수 없는 공간을 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답사를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거든요. 없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VR이라든지 아니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을 통해서 미리 사전 답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가기 전에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사람들 마음이 직접 가서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보거나 예습을 하고 난 다음에 직접 가서 보는 형태. 이게 조금 더 확장될 수 있게 되면은 제가 혼자서 돌아다니고 네. 제 시점으로다가 다른 사람들이랑 또 대화를 하면서 여기 무슨 물건인지 봐주세요. 거기 옷장 뒤에 좀 봐주세요. 예.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은 저거는 저 모델하우스, 저 아파트 회사 홈페이지를 제가 찾아가서 볼 수도 있는 건데 네네네. 이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는 제 아바타가 찾아가면 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 볼 수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또 저는 또 익명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참여도 가능할 수 있고 저기서 물어볼 수도 있고 네네. 이런 게 가능하다. 오케이. 자, 비즈니스 모델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물건을 뭐 구찌라든지 이런 회사에선 팔기도 한다면서요. 네네. 보여주세요, 사진. 이게 이제 제페토에서 구찌가 물건을 파는 건데 이게 콜라보를 한 거죠. 구찌뿐만 아니라 나이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저런 식으로 아이템을 다 팔고 들어가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만의 아바타를 꾸민다라는 재미를 이제 주게 되는 겁니다. 아니 저기서 제가 그러면은 구찌 핸드백을 샀다. 네. 그럼 저희 집에 오프라인에 진짜 구찌가 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오겠죠. 네, 아바타만 입고 있고 아바타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지금은 나중에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활용될 수 있을지 네네.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산 구찌백을 제 아바타가 쓰는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좀 싸겠네요.
굉장히 저렴하죠.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면 가능한데 이제 저걸 하는 이유가 좀 있어요. 네. 내 아바타에다 내가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바타끼리 만나서 사진을 찍거나 네. 아바타끼리 춤을 추게 하거나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그냥 청바지 하얀 티를 입고 왔는데 네. 내 친구랑 같이 만났는데 굿즈를 입고 나왔어요. 네. 이러면 나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현실 세계 돈은 비싼데 저기서 10,000원이면 되니까. 저기서 그러면 마음에 드는 다른 아바타랑 사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가능하죠. 네. 가상현실 속이니까. 그러네. 그러면 네네. 데이트를 나가야 되는데 옷이 없어. 그러면 저쪽에 있는 메타버스 안에 요 매장, A 매장, 저 나이키 운동화 막 사가지고 내가 입고 신고 이러고 나간다. 그럼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와, 이거 신기하네.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 저기서 돈 쓸 것 같지는 않은데 저 엄청 잘 돼요 요즘? 잘 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고 예. 이게 모지하고 지금 뛰어드시는 분들도 있고 기업에서는 이 시장에 뛰어든 이유 자체가 예. 지금 학습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장으로 변하게 될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가 보는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데 아니 이게 실물이 아닌데 네. 이게 뭐가 가치가 있다고 돈을 들여서 저 가방을 사고 운동화를 사고 아까 뭐 섬도 사고 네네. 땅도 사고 이게 진짜로 잠깐의 관심이지 이게 어떻게 발전할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살까? 돈을 네. 투자할까? 어떻게 보세요? 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게 저 2008년도, 2009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때 스마트폰이 등장하고서 처음으로 앱스토어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앱스토어. 그 스토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부끄럽지만 네. 많은 분들이 MP3나 영화 같은 것들을 불법 복제 많이 했었습니다. 다운로드 그렇죠. 우리가 디지털로 돼 있는 가상의 무엇인가에 현금을 주고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앱스토어는 플랫폼에서는 누구든지 자신만의 아이템을 만들거나 앱을 만들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회사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아바타에 돈을 쓰는 거 이거 역시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미 가상하고 현실하고 경계가 약간 흔들린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좀 영향이 좀 오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낮에는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딱 회사를 벗어나는 순간 내 아바타를 통해서 이 메타버스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지금은 절대 갈 수 없는 하와이도 가고 저기 몰디브도 가보고 뭐 심지어 우주여행도 가보고 충분히 가능하죠. 이 속에서 여행을 하고 예쁜 옷도 사고 뭐 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보편화가 되면 거기서 내 친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점점점 더 확장이 될 것이다. 이미 아이들은 그 안에서 만납니다. 학교로 갈 수 없다 보니까 학원 갔다 3시에 만나서 대화하자. 진짜요? 카톡을 안 하고 그쪽으로 모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려하세요. 메타버스는 뭐고 제페토는 또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치 SNS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트위터도 있듯이 메타버스에 플랫폼이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제페토인 거고 네네. 또 뭐 있습니까? 그 메타버스는 앞으로 더 확장이 될 거라서 네. 하나로 정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 그중에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지금 플랫폼 중에 하나가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이프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프렌드. 네. 그리고 이제 해외 플랫폼 중에는 아는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그 게임 아니었어요? 게임이에요. 그게 메타버스예요? 네. 그리고 로블록스라는 게임도 있는데 이것도 메타버스입니다. 그 애들 진짜 열심히 하는 게임인데 온라인 게임? 하루에 한 2시간씩 하죠. 맞아요. 근데 그게 메타버스예요? 네, 이렇게 메타버스의 정의가 좀 필요한데 일단은 자유도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내가 건물을 짓고 싶으면 마음대로 건물도 지을 수 있고. 아니 야 게임 좀 그만해. 이게 메타버스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소셜이라고 하는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바타끼리. 자, 마지막 제일 중요한 요소가 이제 수익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구도로 바뀌게 돼요. 지금도 그럼 거기서 돈 주고받고 하면서 뭐 사고 그럽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게임 아이템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볼 수도 있는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는 게 메타버스 플랫폼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개인도 그럼 거기서 뭘 팔 수 있어요? 굿즈만 파는 게 아니라? 디자인을 직접 하셔갖고 나만의 굿즈를 팔 수도 있고 와. 그 안에서 내가 물건을 팔든지 아니면 땅을 사고 임대를 주고 난 다음에 또 게임 머니를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임대를 줘요 거기서? 네. 제가 하와이 먼저 선취한 다음에 선취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걸 임대해주고 팔 수도 있다? 지금 뭐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다 팔렸어요. 혹시 그럼 그건 지금 사이버머니지 네네. 실제 돈이 되고 있진 않죠? 네, 이 부분 때문에 실제 돈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 쪽에서 많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법규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로벅스라든지 이런 돈들을 게임 속의 머니를 달러로 바꿀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게 가상화폐랑 연결이 돼요.
자, 부작용은 네네. 없겠습니까? 부작용이 좀 있죠. 30초 남았습니다. 네. 부작용은 우리가 현실 세계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대로 부작용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바타로 만나기 때문에 실제 만나는 게 아니라서 예. 좀 더 과격해질 수도 있고 과격. 사람들하고의 대화에서 좀 망설임 없이 네. 절대 친절하지 않은 거죠. 그게 오프라인 그 부분도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네, 그 같은 부분도 거. 있습니다. 자, 오늘 맛보기로 아주 쉽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인복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